네, 2019년도 중소기업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 확산 사업에 그 2019년도 사업 수행 기관으로 선정된 이노비즈 협회의 본 사업 담당자 최선호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 사업은요, 그 중소기업이랑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 그 클라우드라는 제품, 즉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적은 비용으로 사용해 보실 수 있도록 그 과기부에서 준비된 사업입니다. 지금 과기부 사업이고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전담기관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이노비즈 협회는 이번 사업 19년도에서 이 사업을 수행을 맡게 된 이제 수행기관이 되었고요.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보화 시장, 즉 클라우드 시장의 확산에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 기조에 맞게 정부 정책들이 많이 결정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그 기조에 맞게 클라우드가 한 꼭지로서 클라우드 확산을 하는 부분들이 되게 크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중소기업 여러분들께서 제조 현장이나 뭐 산업 현장에서 클라우드를 사용해 보셔서 조금 더 생산 효율이나 산업 효율이 좀 더 늘어날 수 있게 지금 도와드리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예산은 지원금 예산은 20억이 잡혀 있습니다. 20억을 1600개 기업에게 클라우드 도입을 할 수 있도록 사용료를 지원해 드리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의 구조는 간단합니다. 사스, 아이아스 또는 파스 이런 클라우드 제품들을 수요기업에서 중소기업이 도입을 하실 때 사용료에 대해서 일부를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50%에서 70%까지 지금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번 사업은 올해 사업은 이번 달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금 사업 기간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수요기업 모집 공고를 저희 협회에서 내보낼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도입 접수를 클라우드 도입을 정부 지원으로 접수하실 수 있게 되고요. 그 사이트에는 지금 온라인 포털에 클라우드 sup.or.kr이라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접속이 가능하고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2018년도 사업에 대한 내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2018년도 사업은 예산이 마감이 돼서 지금 아직 신청하실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품을 검색을 해보시고 회사에서 필요하신 내용들, 필요하신 기능들, 뭐 ERP라든가 그룹웨어라든가 전자결제, 또 메신저, 여러 가지 제품들, 오피스 제품들 이런 것들도 클라우드 제품으로 많이 지금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고 19년도 사업에는 또 별도로 제품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9년도 사업에 올라온 제품들은 아마 다다음 주쯤에 새로 등재가 될 예정입니다.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조금 알려드리면 지원 대상은 그냥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입니다. 소상공인은 중소기업이라는 테두리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제외 대상이 있어요. 15년도에서 18년도까지 본 사업 통해서 한 번이라도 지원을 받아보신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사업은 2021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계획까지는 그렇고요. 그 15년도에서 21년까지 어떤 중소기업이든 한 번밖에 지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싸니까 그냥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 기업에 필요한 내용들을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20억 준비되어 있고요. 정부 지원 기간은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월별로 자르고 있습니다. 8개월간 지원이 될 거고요. 요번 달에 지원 신청을 하셔야 8개월 지원을 받을 수 있으시고요. 다음 달에 신청하시면 7개월, 다다음 달에 신청하시면 6개월. 이렇게 이제 시계가 똑딱똑딱 가듯이 바로 이제 그 지원 기간이 짧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접수 기간은 저거는 사실 지금 빨간 글씨로 제가 여기 4월 15일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니에요, 예정이라서 정확한 일정은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나와봐야 알고요. 아마 저 날짜에서 플러스 며칠 정도, 뭐 한 4월 20일 전에는 이제 공고가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지원금이 한 달에 17만 원에서 22만 원 정도였었어요. 그래서 1년으로 따지면 뭐 한 264만 원 정도였었는데
204만 원에서 264만 원 정도였었는데 올해는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얼마다라고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저희 협회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기로는 한 달에 50만 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서 이제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좀 힘들고요. 요 금액적인 부분은 아마 다음 주에 저희가 확정을 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8개월 동안 하게 되면은 50만 원 곱하기 8개월 해서 4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게끔 저희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품별로 지원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대기업 제품들은 이제 50% 지원이고요. 중소기업 제품은 이제 70% 지원까지, 사용료의 70% 지원까지 되고요. 정부 지원 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수요기업에서, 중소기업에서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100만 원짜리를 쓰시겠다라고 하시면 정부 지원으로 뭐 대기업 제품이라고 했을 경우에 50% 지원받아서 50만 원은 정부 지원 받으시고 나머지 50만 원은 직접 내셔야 되는 사항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금 지급은 수요기업한테 저희가 직접 드리진 않고요. 수요기업에서는 할인된 금액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지원금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공급기업 쪽으로 입금을 해드리는 부분이니까 실제로 이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하셔가지고선 정부 지원금을 내가 실제로 현금을 얼마를 받아야지라는 계획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은 클라우드 도입에 대한 계약은 아까 보여드렸던 클라우드 sup.or.kr에서 온라인에서 3자 계약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클라우드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사용하시는 여러분 같은 이제 중소기업, 수요기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협회, 저희 협회에서 이렇게 3자 간 계약이 전자계약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매월 1일부터 25일 정도까지 접수를 받고요. 25일에서 말일 사이에 이제 저희가 선정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시면 2월 1일부터 지원을 받으시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사이트입니다. cloud.sp.or.kr이고요. 여기 들어오시면 오른쪽 상단에 수요기업 가입 신청 버튼이 있습니다. 아직은 아마 가입이 되실지 안 되실지 지금 제가 전산 상태를 정확히 확인 안 해봤는데요. 저기 가입 신청 버튼 누르셔갖고 가입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수요기업 모집 공고를 다다음 주쯤에 이제 나갈 건데요. 직접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제품 사용하고자 하는 제품을 염두에 두신 게 있다면 그쪽 공급기업에다가 미리 얘기를 해두시면 그쪽 공급기업에서 알아서 준비를 해주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정부 지원금이 있다 보니까 회계 처리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필요하실 거예요. 이쪽에 보시면 왼쪽에 수요기업 가이드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한번 일독을 해보시는 게 지원을 받으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수요기업 가입 신청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게 되면은 지원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지원 대상을 가르는 기준은 아까 말씀드렸던 전년도나 그 전전년도에 지원을 받으셨었는지 안 받으셨었는지 이 필터링을 하는 과정이고요. 지원 대상입니다라고 뜨게 되면은 이제 이제 수요기업으로 가입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 밑에 있는 동의합니다 버튼은 다 눌러주시고 수요기업 등록 진행하시면 되고요. 예, 다른 사이트들과 마찬가지로 아이디 비밀번호, 업체명, 대표자명 이런 것들 입력해 주시고 중요한 거는 여기 밑에 보시면 담당자 연락처가 있는데요. 담당자 연락처를 반드시 휴대폰으로 조금 입력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이거를 사업에 대한 안내나 조금 필요사항들이 안내가 나갈 때가 있어요. 근데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확인 잘 안 하시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저희 사업에서는 반드시 설문조사나 이제 사용 후기 같은 것들을 조사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두 번 정도는 조금 귀찮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좀 협조를 해주셔야 돼가지고 이 부분은 꼭 휴대폰 번호 입력해 주시길 좀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회원가입이 되셔서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그 위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메뉴가 몇 개가 나타납니다. 뭐 관심이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별표 표시를 해두실 수 있고요. 뭐 그 상품별로 뭐 제품 문의를 하실 수도 있고 견적 요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쪽 오른쪽 끝에 정부 지원 신청 내역이 있는데요. 실제로 내가 어떤 제품을 신청을 했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3자 계약 부분이 이쪽 코너에서 관리가 되니까요. 계약하신 내용들을 이쪽에서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 제품을 하나 선택을 하셔서 보시게 되시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오피스 365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제품을 사용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기 밑에 보이는 문의 버튼 또는 뭐 견적 요청, 뭐 서비스 신청 하실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좀 마음이 급하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담당자한테 직접 전화를 하셔가지고 정부 지원으로 하고 싶다라고 의사 표현을 해주시면은 알아서 준비를 해주실 겁니다. 공급기업 측에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부 지원 신청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 오른쪽 5번째 버튼이 정부 지원 신청 내역인데 여기 들어오시게 되면은 어떤 계약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계약 사항이 나타납니다. 어떤 기업과 어떤 제품을 계약을 하기로 했는지 내용들이 나타나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어떤 상태인지 계약의 과정이 있어요. 계약을 신청을 하시면 바로 검토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수요기업에서 확인을 하시고 내용이 이상이 없으시면 이제 공급기업으로 넘어갑니다. 공급기업에서 확인하고 그래도 이상이 없으면 그 다음에 저희 협회에서 검토를 하고요. 확인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3자 계약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수요기업에서 또 그 전자서명을 진행을 하시고 공급기업에서도 전자서명 진행하시고 저희 협회도 전자서명을 진행을 하게 되면 3자 계약이 완료가 되고 지원 대상으로 이제 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게 여기 나와 있는데요. 처음에 계약서를 수요기업 측에서 작성하실 필요는 없어요. 공급기업에서 알아서 준비를 잘 해주실 거니까 계약서를 이제 공급기업에서 작성을 하게 되면 내용을 확인하시고 이상 없으면 저희 협회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명하고 3자가 다 서명을 하게 되면은 3자 계약은 완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원금을 지급을 하는 부분들은 사실 뭐 수요기업에서 굳이 하실 필요는 없으신 거긴 한데 하나 조금 도움을 주셔야 되는 게 그 사용료 입금 내역은 좀 확인을 좀 잘 해주셔야 되고요. 그 실제로 돈을 얼마를 내고 어떻게 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대기업 제품 첫 번째 예시를 들어볼게요. 그 대기업 제품이 월 사용료 120만 원짜리 좀 금액이 크죠. 이렇게 사용을 하신다고 사용 계획을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정부 지원금이 최대 월 50만 원이라는 가정 하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공급기업에서 아마 120만 원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겠죠. 그래서 1.1 곱해갖고 132만 원이 될 겁니다. 그럼 정부 지원금은 어떻게 되느냐? 정부 지원금은 공급가액인 120만 원에 대한 50%인 60만 원을 저희가 지급해드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최대 상한액인 50만 원을 초과해버리면 50만 원까지만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금은 50만 원이 잡히고 나머지 금액을 납부를 하셔야 돼요. 나머지 금액은 그 세금 계산서 발행 금액인 132만 원에서 50만 원을 뺀 금액 83만 2천 원을 납부를 하시게 되면 됩니다. 금액이 작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만 원을 낸다. 그러면 만 원에 대한 그 부가세 포함해서 11만 원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될 거고요. 정부 지원금은 50% 적용해서 5만 원. 10만 원에 대한 50%인 5만 원. 5만 원을 이제 저희가 보조를 해드리고 수요기업 여러분들께서는 11만 원에서 5만 원을 뺀 금액 6만 원을 입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클라우드 sup.5월.kr 그 포털에 수요기업 가이드에 정확히 나와 있으니까요. 그 부분 참조하시면 되고요. 또 가장 고민인 게 또 이제 회계 처리 부분들이 있어요. 돈이 들어온 게 내가 없는데 이거 회계 처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예시로 들었던 클라우드 서비스 비용 120만 원이 차변이 되고 부가가치세로 12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총 132만 원인데 실제로 내시는 금액이 이제 183만 2천 원이잖아요. 이 부분은 이제 선급금이라는 항목으로 이제 기장을 하시고 나머지 50만 원을 국고보조금이라는 항목으로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50만 원을 직접 현금을 받은 게 아닌데 이거 이렇게 그냥 기장해도 되느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부분은 이제 국세청에서 저희가 확인을 한 부분이니까 별다른 이상 없이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문단 심사 접수 계약을 하셨는데 저희가 선정 검토 과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선정 검토 과정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 탈락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단순히 서류가 잘못되신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시면 제대로 반영을 시켜드리고요.
또 영리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면 병원, 의료법인 같은 경우에는 비영리이기 때문에 정부 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고요. 또 개인 병원은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개인 병원은 되지만 의료법인은 안 되고, 또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그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뭐 이런데, 또 저희 협회 같은 비영리 기관들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부분을 꼭 숙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15년도, 18년도에 지원받으셨던 기업은 당연히 안 되고요. 추가로 지금 저희가 검토 중인 게 뭐가 있냐면, 농업인, 또 어민, 임업인 이쪽에 대해서 사업자 등록증이 없더라도 지원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은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을 이제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